이 자리는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각국 지도자들과 주요 경제계 인사들과 어울리며 러시아의 힘을 떠들어대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굴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푸틴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러시아 지도자에게 매우 중요한 경제 포럼을 앞두고 불타고 있습니다. 레닌그라드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푸틴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푸틴이 스스로에게 솔직하다면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자초한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이번 일은 단순히 푸틴을 국제무대에서 망신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러시아의 학살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6월 3일 아침은 푸틴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SPIEF를 준비하며 아침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기간 내내 이 포럼을 계속 개최해왔으며 2026년 행사는 전시 상황에서 열리는 5번째 포럼이 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97년에 만들어진 러시아의 힘을 과시하는 대표 행사입니다. 2006년부터는 러시아 대통령의 후원 아래 특별히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푸틴이 관계 구축과 러시아 경제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수치만 봐도 푸틴이 이 행사에 왜 신경 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SBF가 푸틴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로 인해 러시아 대통령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행사는 공식 SBF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5년 행사 144개국에서 24,200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해 SBF에서는 약 1,084건의 협약이 체결되었고 총액은 약 87억 8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1,300명 이상의 전문가와 연사가 참석했습니다. SBF는 결코 하찮은 전시회가 아닙니다. 푸틴에게는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는 러시아가 여전히 중요한 세계 경제 강국이라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SBF는 예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BBC가 보도한 130개국 이상의 손님들 가운데 미국 대표단도 조용히 참석했습니다. 대표단 규모는 작지만 의미는 큽니다. 키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한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 대표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SBF 2026, 이 푸틴에게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크라이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침대에서 일어나 전 세계의 비즈니스 리더들과 대표들을 만날 준비를 하던 바로 그 아침, 우크라이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심장부를 강타했습니다. 6월 3일 아침,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들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의 불길과 연기로 잠을 깼습니다. 푸틴은 자신이 시작한 전쟁이 논의되지 않길 원했습니다. 이제 2만 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그 전쟁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스모그 기둥은 푸틴이 세계 엘리트의 환심을 사를 해도 그의 전쟁이 여전히 치열함을 상기시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굴욕을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나라에 입히는 피해를 그렇게까지 숨기려 애쓰는 남자는 자신의 조국이 해체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6월 3일 새벽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드론을 퍼부으며 자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키우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주요 목표는 JSC 페테르부르크 석유 터미널이었으며 이곳은 러시아 북서부에서 가장 큰 석유 취급 시설 중 하나입니다. 아스트라가 현지에서 여러 목격자 영상과 증언을 분석한 결과 이곳이 푸틴의 굴욕 현장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경제력을 과시하고 비즈니스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날에 이보다 더 적절한 목표를 선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타는 터미널은 SBF 2026. 이 열리고 있는 엑스포 포럼 컨벤션 센터에서 불과 17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모든 행동만큼이나 의도적입니다. 즉 참석자 누구도 JSC 상트페테르부르크 석유 터미널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푸틴은 이것이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푸틴이 구애하려는 이들은 푸틴의 침공이 러시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불타는 항구는 러시아에 매우 중요합니다. 키우 인디펜던트는 이 항구의 연간 처리량이 1250만 톤에 달해 러시아 최대 규모의 연료 저장 및 수출 터미널 중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석유 제품들은 철도, 강, 도로를 통해 도착하여 전 세계로 선적되며 이는 아마도 2026년 SPEF에 참가할 많은 국가들로 향할 것입니다. 2026년 SPEF에 참석한 일부 대표들은 푸틴과의 석유 거래를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불타는 항구 이미지가 떠오르는 한 러시아의 석유 약속을 믿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즉시 수습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알렉산드르 드로즈덴코는 레닌그라드 주지사이자 푸틴 대통령의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관리하도록
푸틴이 신뢰하는 인물인데 그는 이미 푸틴의 굴욕을 러시아의 성공 이야기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방공망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막았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엔 드론 3대라 했지만 나중엔 30대로 늘려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일관되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왜 불과 연기가 이렇게 많은지 설명할 방법을 드로젠코가 찾아야 해서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걸까요? 물론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로 보낸 모든 드론을 러시아가 요격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드로젠코는 드론 파편이 우크라이나의 목표를 우연히 맞췄다는 주장은 하지 않을 만큼 영리했습니다. 그가 주장했더라도 오히려 도움이 됐을 겁니다. 요격 주장과 상관없이 드로젠코는 SBF 2026 참석자들, 이 직접 보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현실은 이미 러시아 소셜미디어 곳곳에 퍼지고 있으니까요. 우크라이나가 푸틴에게 가한 이번 참사의 멋진 편집 영상이 토론토 TV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유됐습니다. 모든 영상에 그 여파가 보입니다. 한 영상에서 JSC 페테르부르크 석유 터미널에 연기 기둥 3개가 솟으며 여러 우크라이나 드론에 직접 타격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터미널에서 큰 불길과 연기가 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상의 배경에서는 러시아 방공망이 총격을 퍼붓는 소리가 들리지만 사격이 끝난 후에도 윙윙거리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소리가 여전히 들립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첫 번째 영상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우크라이나가 푸틴 고향을 상대로 한 공격의 상징입니다. 같은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정보도 제공합니다. 2월 3일 오전 6시까지 레닌그라드 지역 당국은 50대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이미 푸틴이 망신을 당한 상황에 더해 주저없이 한 방 더 얹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측근들이 해명하는 사이 젤렌스키는 텔레그램에서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 소행임을 확인하고 영상처럼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SBU, SBS, SSO, GUR 그리고 국경수비대 병사들의 장거리 작전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젤렌스키는 오늘 밤 러시아 내 주요 시설들이 타격받았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 석유 터미널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이 러시아 석유 산업시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100km 떨어져 전쟁에 동원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의 상처에 소금을 더 뿌리는 셈입니다. 1100km 언급은 우크라이나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했던 행동만큼 의도적입니다. 이 메시지는 푸틴과 경제회의 참석자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드론이 깊숙이 침투해 강하게 공격할 수 있어 러시아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푸틴이 수만 명을 환영하려 선택한 그 보석 같은 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맹렬한 화재와 눈에 띄는 연기가 충분하지 않은 듯 SBF 2026에서 상황이 매우 잘못됐다는 가장 큰 신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폴코보 공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러시아는 SBF 2026 참석자 일부를 맞이할 공항에서 키이우 포스트가 코바 보안 계획으로 부르는 조치를 시행해야 했습니다. 항공편 지연과 취소가 이어지며 출발 항공편 10편 이상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회의를 앞두고 공항에 도착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드러난 혼란을 직접 목격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추가 공격을 이어간다면 자신들이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러시아 전쟁의 현실입니다. 푸틴과 측근들이 만든 연막 뒤에 숨은 진짜 연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두세요. 우크라이나는 SBF 2026 참가자들에게 추가 공격이 더 올 수 있고 실제로 더 올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자 합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SBU가 이번 공격 후 성명을 내고 자신들이 치명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유소, 석유 저장소, 그리고 크렘린이 석유 달러를 벌어 침략을 자금 지원하는 터미널에서의 지속적인 화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SBU는 경고를 내리기 전에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오래 선택할수록 관련 시설들이 더 자주 불에 휩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JSC 페테르부르크 오일 터미널이 불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드론이 불길을 유지하려 올 것입니다. 방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본 일은 푸틴을 굴욕 주기 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복수를 원해 푸틴의 고향에 불을 질렀습니다. 러시아의 악랄한 행위에 반드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2만 명 넘는 분들이 그 대응을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복수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구독 버튼을 누르기에 딱 좋은 순간입니다. 굴욕적인 측면에서 6월 3일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러시아 대통령이 5월에 겪은 여러 창피한 사건 중 가장 최근입니다.
이달은 2026년 우울한 승전 기념일 퍼레이드로 시작됐습니다. 드론 공격 위협 속에서 열린 이 행사는 러시아의 힘을 보여주려 했지만 우울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이날 러시아는 평소 하이라이트인 장비들을 전혀 선보이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시설 공격으로 크림반도에 연료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정유소 화재로 주민들은 주유소에서 연료를 제한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2월 3일 전에도 블라디미르 푸틴은 국제 비즈니스 인사들과 친분을 쌓으려 애썼지만 국민들이 드론에 불평하는 상황에서 당당히 행동하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6월 3일 굴욕은 우크라이나 목표의 첫 단계에 불과했고 두 번째는 복수였습니다. 이해하려면 6월 2일 러시아의 행동을 살펴봐야 합니다. 러시아는 그날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파괴적인 합동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발사된 발사체는 드론 656대와 미사일 73발로 이들은 키이우와 드니프로, 하르키우, 폴타바, 자포리자 등 여러 도시를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맹공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방공망이 드론 602대와 러시아 미사일 40발을 격추하며 훌륭히 작동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으로 최대한 큰 피해를 주려 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73발 중 30발 넘는 탄도미사일이 포함돼 6월 2일은 푸틴 침공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감행한 최대 규모 탄도미사일 공격 중 하나가 됐습니다. 러시아가 원한 것도 얻은 것도 모두 피해였습니다. 푸틴은 인프라를 목표로 삼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노렸습니다. 알자지라는 러시아의 끔찍한 공격으로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사상자 수가 1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6월 2일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 민간인 대상 공격이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따르면 이미 4월 말까지 15,850명이 사망하고 44,80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F처럼 이것도 러시아의 힘 과시 방법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응으로 김이 빠진 그 포럼이 러시아 경제력 과시의 장이었다면 6월 2일의 공격은 공포 조성 및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에 탄도미사일로 민간인을 살상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많은 행동처럼 의도와 현실은 다릅니다. 푸틴은 강해보이려 하지만 6월 2일은 그의 절박함만 드러냅니다. 푸틴이 외국 고위 인사들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초청하지만 러시아의 지상 침공은 점점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려던 봄과 여름 공세에도 불구하고 2026년 첫 5달 동안 러시아는 전장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의 꼭두각시들은 매달 약 3만 5천 명의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좌절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승리가 불가피하다고 선전하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의 시도를 약화시켰습니다. 대신 이제 러시아 내부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침공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자신의 최대 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고 애틀랜틱 카운슬은 보도했습니다. 2월 2일은 러시아를 다시 정상에 올려놓고 SBF 2026을 앞두고 러시아가 푸틴이 주장해온 대로 여전히 강대국임을 세계에 보여줄 예정이었습니다. 대신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룬 것은 우크라이나에게 자신의 고향을 공격할 더 많은 이유만을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 드론으로 민간인 희생 시 우크라이나는 푸틴에게 더 큰 고통을 주려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러시아가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에서 핵심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막지 못해 겪는 굴욕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합니다. 모스크바와 키이우 주재 전 영국 국방무관 존 토머는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러시아가 필연적 승리와 힘의 서사를 내세우기는커녕 실제로는 정반대이며 참석자들도 그 점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SBF 2026 참석자에게 전할 메시지보다 결과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러시아산 석유가 수출 터미널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이는 판매되는 석유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그 결과 크렘린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석유 수입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정말로 전선에서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트페테르부르크의 경제적 생명줄을 끊는 것도 그 일환이며 시기적으로도 우크라이나가 복수와 굴욕을 배가시킬 공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푸틴은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장거리 공격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주목해온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공격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정말 예리하신 거예요. 산트페테르부르크 석유터미널 파괴는 인상적이었지만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 공격 시 단일 목표에만 집중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번 증명했습니다. JSC 상트페테르부르크 석유터미널은 6월 2일과 3일 공격받은 여러 곳 중 하나였습니다.
프라우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전선에서 거의 600km 떨어진 러시아의 탐부프주에도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드론들은 미추린스크시에 있는 한 제조 공장을 직접 타격했는데 이 공장은 러시아 항공기와 미사일 제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장비를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공장은 러시아의 KH-101 순항 미사일에 사용되는 MP-95 센서와 KH-59 미사일에 사용되는 센서에 필요한 자이로 모터를 생산합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6월 2일 미사일과 항공기로 민간인을 숨지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응은 이러한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 장비를 생산하는 공장 중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격에 더해 프라우다는 러시아 당국이 6월 2일 저녁 이후 모스크바 지역에서 20대 이상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푸틴에게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고향에서 피해가 컸지만 우크라이나는 자국 드론으로 대통령 권력의 중심까지 도달할 수 있음을 푸틴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이제 러시아의 상징적인 도시가 불타고 있습니다. 푸틴이 평소처럼 연설하려 할 때 러시아판 다보스가 실패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길과 연기가 목격됐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푸틴의 힘과 시가 거짓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1000km 넘게 떨어진 도시도 방금 공격받았습니다. 러시아에 안전한 곳이 없다는 사실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불덩이가 러시아 주요 도시를 삼키는 건 푸틴에게 새롭지 않습니다. 방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본 것은 2026년 우크라이나의 대러 장거리 공세가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몇 주 전에도 우크라이나가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키이우에서 24명이 사망한 잔혹한 공격 이후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깊숙한 곳을 타격해 러시아 정유소를 파괴했고 그 과정에서 드론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주요 군사 인프라가 여러 지역에서 타격을 입어 작전이 더욱 파괴적으로 변했습니다. 영상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하시고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타격 보도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 감사합니다.